신구약 중간사를 로마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는 주전 8세기 이탈리아 반도에서 태동을 했습니다. 로마가 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 호세아, 요나 선지자가,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제사장 나라 사명을 역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의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근동 지역에서는 아수르가 본격적인 제국화에 나서기 좀 전이었고, 바벨론도 세력을 키우지 못하고 엘람 등과 함께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리스 지역인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는 도시국가인 폴리스가 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가장 먼저 제국으로 발현한 나라는 아수르였고, 차례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제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사후에 그의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펠로폰네소스, 소아시아, 이집트, 페르시아, 시리아 권역으로 분할되어 한동안 패권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 서쪽 지중해 지역에서는 해상 무역을 바탕으로 페니키아가 부상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주전 8세기 제정으로 시작한 로마가 주전 5세기 공화정으로 진화하면서 법치를 발전시키고 정치 안정과 군사력 증강을 이루면서 점차 이탈리아 반도를 벗어나 지중해로 패권을 확장하게 됩니다. 지중해 패권을 두고 로마와 페니키아의 뿌리를 둔 카르타고가 주전 264년부터 주전 146년까지 세 차례 충돌하게 되는데, 이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최종 승자가 되고 드디어 로마가 지중해 지역의 최강자가 되어 제국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국력이 약화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이집트를 두고 시리아 지역에 기반한 셀류코스 헬라와 로마가 충돌했는데, 로마의 위세에 밀려 퇴각한 시리아는 배상금 마련을 위해 당시 시리아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 수탈과 폭정을 하게 됩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인 성전을 모독하고 제우스 숭배를 강요하자 당시 제사장 가문이었던 마타디아 하스몬 일가가 주축이 되어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후 시리아 헬라의 국력이 점차 약화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지역은 아직 로마의 주요 관심 지역이 아니었던 이유로 강대국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하스몬 왕가 통치 하에 주권 국가를 유지합니다. 마카비 봉기를 일으킨 마타디아 하스몬의 손자인 요한 힐카누스가 스스로 대제사장과 왕을 표방하면서 왕조를 주창했지만, 그의 사후 가족 간 권력 투쟁과 유대 전통을 고수한 바리새파와의 충돌 등으로 내정은 불안했고, 결국 그 다음 때인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형제 사이의 권력 투쟁에서 서로 로마를 개입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때 헤롯 왕의 아버지인 안티파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터는 요한 힐카누스가 다윗 시대의 영토 회복 전쟁을 하던 시기에 에돔 지역을 침공하여 개종과 죽음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자 유대교로 개종한 에돔인입니다. 그는 뛰어난 정치적 수완을 바탕으로 하스몬 왕정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왕권을 두고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가 각각 로마 폼페이우스의 지원을 얻고자 줄을 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권력 투쟁과 종교 정파적 분열이 결국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로마로 넘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편 안티파터는 하스몬 왕가의 로마 폼페이우스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완을 발휘했고, 로마 권력층에게 이스라엘 통치에 있어서 쓸모있는 자로 눈에 들게 됩니다. 주전 64년경 시리아 내전을 정리하고 로마에 복속시키기 위해 출정한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하스몬 왕가 힐카누스 2세의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 내전에 개입하게 되는데, 중간에서 안티파터가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면서 폼페이우스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결국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진공하게 되고, 이로써 이스라엘은 시리아 헬라의 지배에서 벗어난 지 채 100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한편 로마에서는 정치와 전쟁에 뛰어난 능력을 보인 카이사르가 부상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와 함께 삼두 정치 체제를 이끌어 로마의 정치 중심이 됩니다. 당시 카이사르는 원로원 중심의 정치 구조가
제국으로 발전하는 로마의 통치 시스템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에 위기를 느낀 로마 원로원은 삼두 정치 체제를 분열시켜 카이사르를 제거할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오히려 원로원의 방책이었던 폼페이우스와의 내전에서 승리하면서 로마의 제1지배자가 됩니다. 이후 카이사르는 대중의 지지를 받는 개혁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로마 시민의 절대적인 권력을 지지를 받게 되는데, 이는 원로원으로 하여금 카이사르가 공화정 시스템을 파괴하고 왕정을 수립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했고, 결국 카이사르를 암살하기에 이릅니다. 카이사르 사후에 정치 권력의 공백은 카이사르의 부관이었던 안토니우스와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레피두스, 이 세 사람이 메우게 되는데, 이는 카이사르에 대한 로마 시민의 지지가 두터웠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3인의 세력 균형에 균열이 생기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대립은 다시 내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는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의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하여 옥타비아누스에게 대적했지만 결국 악티움 해전에서 패하면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분열을 종식시킨 자로 추앙받게 되고 권력서열 1인자가 됩니다. 원로원의 공화정 유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국화의 길로 들어선 로마는 더 강력한 통치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고, 결국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를 제1시민으로, 다음에는 황제로 추대하게 됩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헤롯 안티파터는 하스모난과 내분 상황에서 로마 폼페우스의 지지를 받아 권력의 중심되었지만 이후 로마의 내전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권력 지도가 수시로 바뀌는 가운데 뛰어난 정세 판단과 결단력을 바탕으로 줄을 잘 타서 결국은 카이사르를 지원하면서 그의 눈에 들게 되고, 안티파테의 아들 헤롯은 이후 로마 안토니우스에 의해 이스라엘 지역의 분봉왕으로 임명됩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유일 신앙이 견고했던 이스라엘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 전통을 잘 알고 다루어낼 줄 아는 자가 필요했고, 안티파터와 그의 아들 헤롯은 그 능력을 로마에 입증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규모로 호화롭게 재건축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중의 불만을 잠재웠고, 성전으로 집중되는 재물과 사람들로 인한 경제적 부흥은 세수 확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로마 입장에서는 식민지의 정치적 안정과 함께 경제적 부흥에 따른 훌륭한 세수원을 구축한 안티파터와 그의 아들 헤롯이 아주 요긴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헤롯 통치 시기에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헤롯 사후 그의 아들 중 세 사람이 분봉왕 지위를 세습하게 되는데, 유대지방은 헤롯 아켈라오가, 갈릴리 베레아는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호수 동부, 남동부 속주는 헤롯 빌립 2세가 통치하게 됩니다. 이 중에 유대 분봉왕 아킬레오는 폭정에 따른 정치 실패로 로마에 의해 폐위되고, 그 지역은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에서 로마로 패권이 넘어가는 시기, 이스라엘은 국제 정세 변동에 휘말리면서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 수탈에서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의 등장을 갈망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제정으로 바뀐 로마는 제국주의 경영을 가속화하게 되는데, 식민지의 종교적 자유는 인정했지만 과도한 세금은 민중의 생활을 고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시점에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제국의 재원, 즉 세수 파악을 위한 식민지 호적 조사를 명한 때였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들은 구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식민 지배하에서 그들을 구원할 정치적 해방자의 모습이 부각되었습니다. 메시아를 계시한 구약의 예언들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가리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활동은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이미지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서를 거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 유대지방은 분봉왕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이 직접 부임하여 통치하는 시기였습니다. 로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통제는 제사장 세력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지만 행정의 통제는 총독의 권한이었습니다. 예수가 신성모독 판결로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은 총독에게 떠넘긴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이상 신구약 중간사를 로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